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평생을 누군가와 함께 먹고 걷고 자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대부분에게 독립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샴쌍둥이에게 인생은 그야말로 섬세한 협력의 춤이자 때로는 기적 같은 승리의 연속입니다. 1811년에 태어나 평생 떨어질 수 없었던 두 사람. 이들의 이름이 바로 샴쌍둥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호기심과 영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들의 사적인 삶, 특히 친밀한 관계나 일상은 그동안 제대로 기록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샴쌍둥이 15쌍의 이야기, 그 특별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5위, 모하메드와 아흐메드 이브라힘. 이집트 출신의 쌍둥이 모하메드와 아흐메드 이브라힘 형제는 모든 역경을 이겨낸 기적 같은 존재로 불립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 머리 윗부분이 붙은 채 태어났습니다. 이건 매우 드문 형태의 샴쌍둥이로 생명의 큰 위험을 안고 태어난 경우였죠.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들은 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숨쉬는 일, 먹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의사들조차 이 아이들이 오래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2003년 이들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2개 안면 재건재단이 개입해 두 아이에게 생명을 걸고라도 해볼 만한 대수술의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수술은 케네스 설 박사가 이끄는 50명이 넘는 의료진이 3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머리뼈와 혈관, 신경, 피부를 모두 분리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해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복잡한 수술이었죠. 이전까지 이런 수술의 성공 확률은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도와 헌신 끝에 놀랍게도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두 형제는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순간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모하메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지만 아흐메드는 발달이 조금 느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과 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료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죠. 세계 2개 안면 재건재단은 형제의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며 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습니다. 그 결과 아흐메드도 점점 따라잡기 시작했고 놀라운 회복과 발전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이 두 형제는 자신들의 용기와 의지로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걸 이겨내며 기적은 노력 위에서 피어난다는 걸 증명했죠. 14위, 넵과 넬리 자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난 넵과 넬리 자매는 머리 부분이 붙은 2개 결합 쌍둥이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들은 이 아이들이 첫 돌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모든 예측을 깨고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전 세계에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자매는 머릿속의 주요 혈관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일상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조건을 장애가 아닌 개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넵과 넬리는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그들은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놀고 음악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당신과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넵과 넬리는 두 사람이 하나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서로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겼죠. 이제 이들은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에도 참여하며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 세상의 다름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히 희귀한 사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정한 포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넵과 넬리의 용기 있는 삶이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의학사의 한 획을 그은 또 다른 기적의 쌍둥이입니다. 13위, 캔드라와 말리아 혼자매. 캔드라와 말리아 혼자매는 가슴 부분이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입니다. 이들은 간과 대장을 포함한 여러 주요 장기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삶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걷는 일조차 도전이었습니다. 한 명이 왼쪽 다리를, 다른 한 명이 오른쪽 다리를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완벽히 호흡하지 않으면 한 걸음 내딛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가족의 사랑과 의학의 발전이 만들어낸 기적으로 기록되었죠. 캔드라와 말리아가 4살이 되었을 때 의료진은 엄청난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아이에게 각자의 삶을 선물하기 위한 분리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몇 달에 걸친 정밀 계획 끝에 무려 26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의사들은 장기 하나하나를 분리해 각자의 몸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배치해야 했죠. 기적적으로 그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적 성취가 아니라 인류 의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시련은 계속됐습니다. 말리아의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자신의 신장을 기증해 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캔드라 역시 수술로 인한 신체 불균형 때문에 다리를 교정하는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진은 척추를 지탱하기 위해 티타늄 막대를 삽입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자매는 놀라운 회복력과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학교에서도 성실히 공부하며 친구들과 어울렸고 언제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캔드라와 말리아는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며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리된 뒤에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살아남은 기적의 자매로 불리고 있죠. 12위, 페이스와 호프. 2014년 5월 8일, 호주 시드니에서 세상을 놀라게 한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페이스와 호프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형태의 샴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몸에 2개의 머리를 가진 안면 중복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데프로소푸스, 페러파구스라고 부르는 극도로 희귀한 형태였죠. 이런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태어났을 때 페이스와 호프는 심장, 폐, 간 등 모든 주요 장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생존 확률은 거의 없다고 했지만 두 아기는 그 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태어난 지 19일 동안 그들은 부모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생명력은 기적 그 자체였죠. 부모인 사이먼 호이와 르네 영은 임신 중 이미 아이들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아이들도 우리 가족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은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으로는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이 부부는 끝까지 사랑을 택했죠.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페이스와 호프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수액, 모니터링 장비가 빼곡한 병실에서도 두 아이의 미소는 주변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2014년 5월 27일, 19일의 기적은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페이스와 호프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짧은 생애는 비극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건 삶의 소중함과 부모의 사랑이 가진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페이스와 호프의 이야기는 단지 희귀한 사례가 아니라 사랑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감동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11위, 소나와 모나 싱형제. 인도 펀자브주에서 태어난 소나와 모나 싱형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간, 담낭, 비장 등 일부 주요 장기를 공유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각자 심장과 폐, 신장, 팔과 머리를 따로 가지고 있었죠. 신체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정신과 의지는 완전히 독립적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 한 팀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그들은 전기와 전자공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장난 전자기기를 고치는 걸 즐겼고 전기 배선이나 회로를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 재능은 결국 직업으로 이어졌습니다. 19살이 된 두 사람은 펀자브주 전력공사에 공식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샴쌍둥이로서 정부기관에 정식 입사한 건 인도 역사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전력 공급 제어실에서 전기장비의 점검과 제어를 맡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니터링을, 다른 한 사람은 제어 장비를 다루며 완벽한 호흡으로 업무를 수행했죠. 그들의 능력은 장애가 있어도 충분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형제의 열정과 실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고 말했죠. 그들의 채용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 인정이었습니다. 소나와 모나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지만 하나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모든 한계와 편견을 넘어서는 희망의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12. 마나르와 이슬람 자매. 2005년 이집트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이슬람이었죠. 그런데 이슬람의 머리에는 몸없이 머리만 있는 또 다른 쌍둥이 자매 마나르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나르는 눈을 깜빡이고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와 순환기관이 모두 이슬람의 몸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아이는 함께 숨쉬며 살아갔지만 의료진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였죠. 하나의 몸과 두 개의 의식. 이런 형태를 의학에서는 기생성 두개 결합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쪽 쌍둥이가 다른 한쪽의 신체 기능에 의존해 살아가는 매우 희귀한 형태입니다. 의사들은 오랜 고민 끝에 이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두 아이를 분리하는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2005년 세계적인 의료진이 모여 14시간에 걸친 초고난도 수술이 진행됐죠. 기적적으로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이슬람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분리수술을 성공적으로 이겨낸 아이가 됐습니다. 의사들도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마나르가 뇌 감염으로 다시 위독해졌습니다. 고열과 합병증이 이어졌고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마나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비극이었지만 그 존재는 수많은 의사와 부모들에게 생명의 경이로움과 희생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슬람과 마나르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9위, 밀리와 크리스틴 맥코이. 밀리와 크리스틴은 185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놀랍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분이었던 두 사람은 허리 아래쪽이 붙어 있었고 하나의 몸통을 공유한 상태였죠. 이런 독특한 신체 조건 덕분에 사람들은 그들을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종달새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노래 실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의 호기심 대상이 되어 놀이공원이나 박람회에서 전시물처럼 취급받으며 돈벌이에 이용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리와 크리스틴은 믿기 어려운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릴 때 가족과도 강제로 떨어졌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결국 그녀는 두 아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싸워냈죠. 이후 그들은 유명한 흥행사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그 독특한 외모뿐 아니라 놀라운 재능과 지성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죠. 그들은 단순한 공연자가 아니었습니다. 5개의 언어를 배우고 아름다운 노래로 무대에 섰으며 그 누구보다 품격 있게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밀리와 크리스틴은 자신의 재능으로 샴 쌍둥이와 노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성들의 이야기였죠. 공연을 은퇴한 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농장을 직접 사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흑인 인권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헌신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단순한 명성과 돈이 아니라 용기와 존엄,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8위, 시브나트와 시브람 형제. 인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시브나트와 시브람 형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허리 부분이 붙은 채로 태어나 두 다리와 네 팔을 함께 썼습니다. 하지만 심장, 폐, 신장 등 주요 장기는 각자 따로 가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능력은 마치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처럼 보였죠. 시브나트와 시브람은 운동에서도 탁월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크리켓을 즐겼는데 이 복잡한 스포츠에서도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치고 달리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공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고 지역사회의 자랑이자 희망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도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분리수술을 권했지만 두 사람은 깊이 고민 끝에 우리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독립보다 함께 있음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단점이 아닌 삶의 이유이자 기쁨이라고 믿었던 거죠. 이들의 결정은 전 세계 의료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샴쌍둥이의 분리는 언제나 의학적 성취로 여겨졌지만 시브나트와 시브람은 연결된 삶 자체가 행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와 경제적 착취에 시달리며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했죠. 결국 두 형제는 20살 무렵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은 짧았지만 세상에 남긴 메시지는 강렬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존재로 그 말을 증명했습니다. 7위. 라단과 랄의 자한바니안. 이란의 쌍둥이 자매 라단과 랄의 자한바니안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용기와 결단의 상징입니다. 1979년에 태어난 이 자매는 머리 부분이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형태를 두개 결합 쌍둥이라고 부르죠. 특히 이들은 뇌 일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리수술이 극도로 위험한 경우였습니다. 라단과 랄에는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단은 법률에 관심이 많았고 랄에는 언론과 보도에 열정을 보였죠. 서로 다른 꿈을 가진 두 사람은 언젠가 각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었습니다. 그 꿈은 결국 분리수술이라는 위험한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2003년 두 사람은 독립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외과 팀이 이들의 수술을 맡게 됐죠. 28명의 외과 의사와 100명이 넘는 의료진이 24시간 넘게 쉬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들의 운명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술은 예기치 못한 합병증을 일으켰습니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심각한 출혈을 겪었고 결국 라단과 랄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엄청난 울림을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몸이 아닌 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유를 향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용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6위. 애비와 브리타니 헨젤. 1980년 3월 7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애비와 브리타니 헨젤 자매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샴쌍둥이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몸을 공유하지만 머리가 두 개이고 각자 별도의 심장과 폐,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애비와 브리타니는 미네소타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인 패티와 마이크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자랐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키우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일반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았죠. 놀라운 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겁니다. 걷거나 달릴 때는 물론 자전거를 타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도 두 사람의 호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학업에서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조건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고 언제나 밝고 적극적인 태도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애비와 브리타니는 미네소타 세인트폴의 베델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학을 전공했고 2012년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죠.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선과 질문이 따랐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초등학교 수학교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죠. 하나의 몸으로 두 명의 교사가 된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두 사람이 번갈아 설명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줍니다. 애비와 브리타니는 단순히 특별한 쌍둥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의 다름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에 이렇게 전합니다. 불가능은 없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5위. 로리와 조지 채플. 1961년 태어난 영국의 로리와 조지 채플 자매는 함께이면서도 각자의 삶을 산다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한 샴쌍둥이입니다. 이들은 머리 일부가 서로 붙은 채 태어났고 약 30% 정도의 뇌조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사들은 어릴 때부터 분리수술을 검토했지만 수술의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족은 그 결정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연결된 채로 하나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게 됐죠.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은 그 상태에서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조지는 음악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명 리바체플로 활동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연했고 음악상까지 받을 만큼 성공했죠. 그녀의 무대에는 늘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면 로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세탁실에서 일하며 지역사회에 조용하지만 꾸준한 도움을 주는 삶을 선택했죠. 화려한 무대 대신 소박한 일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었고 무언의 이해로 늘 곁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진정한 독립이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로리와 조지 채플은 연결된 신체를 넘어서 서로의 영혼까지 닮은 아름다운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4위, 크리스타와 타티아나 호건. 2006년 10월 25일 캐나다에서 태어난 크리스타와 타티아나 호건 자매는 전 세계 의학계를 놀라게 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머리 일부가 붙은 두 개 결합 쌍둥이로 태어날 당시 생존 확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는 그 모든 예측을 깨고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이들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버논에서 어머니 펠리시아 심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단순히 생존한 아이들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세상을 느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놀랐던 건 이 두 사람의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신경계가 부분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한쪽이 자극을 받으면 다른 한쪽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예를 들어 타티아나를 간지럽히면 크리스타가 웃음을 터뜨리고 크리스타가 물을 마시면 타티아나가 그 맛을 느끼기도 했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경적 연결은 한편으로는 큰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타티아나의 심장이 더 약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순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의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했죠. 그로 인해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고 의사들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분리수술은 가능하냐는 질문도 많았지만 의사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두 아이를 분리하는 건 두 생명을 동시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분리 대신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 크리스타와 타티아나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며 함께 사는 삶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3위, 창과 엥 벙커. 1811년 지금의 태국 지역에서 태어난 창과 엥 벙커 형제는 샴쌍둥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세상에 함께 사는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슴 중앙의 연골띠로 연결되어 태어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기형이자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았지만 형제는 그 시선을 자신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독특한 신체를 기회의 시작점으로 바꿨습니다. 성인이 된 뒤 세계적인 흥행사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서커스단에 합류하면서 전 세계 순회 공연을 펼쳤죠. 창과 엥은 단순히 전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연 중에도 늘 품위와 지성을 잃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삶을 무대 위에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재치와 인내심, 그리고 유머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로 이주한 뒤 서커스 무대를 떠나 농장을 경영하며 평범한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자매였던 애들레이드와 사라 예이츠와 각각 결혼해 무려 2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가슴이 연결된 채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농장을 운영한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 들어도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창과 엥 형제는 육체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아닌 의지로 세상을 바꾸었죠.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신체적 특이 사례가 아니라 다르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창과 엥 벙커 형제는 평생 함께 살아가며 세상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약함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견디는 또 하나의 힘이다. 2위, 데이지와 바이올렛 힐튼. 1908년 영국에서 태어난 데이지와 바이올렛 힐튼 자매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샴쌍둥이 중 한 쌍입니다. 이들은 엉덩이와 골반 부위가 붙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은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보았지만
그들의 삶은 오히려 그 때문에 고통으로 가득했죠. 당시 영국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던 시기였습니다. 두 자매의 어머니는 큰 압박 속에서 갓난아기였던 그들을 간호사 메리 힐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메리 힐튼은 이 아이들을 단순한 쇼비즈니스의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두 자매를 박람회나 유랑극단에 세워 사람들의 호기심을 돈으로 바꾸었죠. 어린 데이지와 바이올렛은 조명 아래에서 웃고 노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나면 그들을 기다린 건 혹독한 통제와 착취뿐이었습니다. 메리가 죽은 뒤에도 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메리의 딸 에디트가 그들을 이어받아 여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공했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도 수입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죠. 그러다 1931년 두 자매는 인생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들은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힐튼 자매는 비로소 스스로의 이름으로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유랑극단과 쇼가 사라지던 시기였고 두 사람의 인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사라졌지만 마지막까지 서로를 의지하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1969년 데이지와 바이올렛은 홍콩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함께였고 서로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극이자 해방의 이야기였습니다. 쇼의 도구로 태어났지만 끝내 자신의 삶을 선택한 두 여성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위 조이와 조이스 막시노. 필리핀의 쌍둥이 자매 조이와 조이스 막시노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자매 중 한 쌍으로 꼽힙니다. 이들은 머리 일부가 붙은 부분 두 개 결합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태어날 당시 이 아이들이 10살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지금 이들은 16살이 되었고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선생님들로부터 성실하고 명랑한 학생으로 평가받고 있죠. 물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조이와 조이스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일부 혈관이 서로 얽혀 있었고 이로 인해 분리수술이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들에게 수술은 가능하지만 그 비용이 7만 5천 달러 이상 들고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의 어머니 조마리는 딸들에게 더 자유로운 삶을 주기 위해 해외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꼭 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요. 그녀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의 후원자들이 이 자매를 위해 기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이와 조이스는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SNS와 영상 콘텐츠로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린 다르지만 행복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조이와 조이스는 단순히 분리수술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 청소년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